저야말로 여쭙고 싶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박 변호사를 어떻게 하신 건지. 굉장히 필사적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성사시키지 못하면 당장 죽을 사람처럼 못하던 술을 하질 않나. 왜 이런 데로 저를 불러냈는지 이상하던 차에 한쪽으로 소송 얘기가 박 선배 입에서 나오길래 바로 일어섰더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를 붙잡는데. 그래도 뿌리치고 나오니까 충격받고 쓰러진 거네요. 우태아도 채빗도 박광수가 사망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회장님께서는 전혀 보고받지 못하셨나요? 어떻게 된 건지. 억울해졌구나. 변호사가 해내질 못했구나는 알았죠. 사망 시간이 아무리 좋게 봐줘도 일을 성공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했으니 문제 삼아서 이목 끌어봤자 좋을 거 없어서 그냥 놔뒀는데 서검사한테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박광수에 대해 캐고 다니는 심옥에 대해 묻는 이현재. 황프를 실종 수사에 투입한 겁니다, 회장님. 제가 박 선배 일을 맡긴 게 아니고 그나마도 이젠 안 할 겁니다. 제가 수사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용산서로 달려온 두 사람. 여진은 어떻게 한대요? 어떻게 처리한대요? 이걸 지금 가봐도 될까요?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분식 맞죠? 이성재 회사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완벽한 증거였죠. 요즘 동부지검에서 한조 엔지니어링 감리 중이죠. 클라이언트가 주던가요? 이현재 회장? 에헤이. 오 변호사님, 이현재 회장 사람이었습니까? 한조 계열사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감내를 받고 있는 이 타이밍에 전 지금 그 회사 재무제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걸 우연이라고 하시게요? 그리고 이현재는 박광수가 어떻게 된 것인지 확답을 듣고 싶어 했죠. 다음 날 서에서 근무 중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젯밤 심장마비로 남양주에서 변호사 하나가 죽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물으시길래 너무 시끄럽지 않게 잘 정리하라고 제가 저희서 담당들한테 얘기는 했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지만요. 주행 중 심장마비는 드문 케이스가 아니니까요. 모두 설명한 최빛은 되려 질문하죠. 한조그룹에서 소송을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은밀히 접촉을 시도한 상대는 제가 아닙니다. 그 자리를 마련한 사람이 급사하지 않았더라면 전 남양주 구석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몰랐을 거예요. 근데 왜 오주선 변호사를 저한테 접근시키셨나요? 우부장이라면 모를까? 나한테 와서 최 부장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으니까. 서동재요. 박광수 사건을 최빛이 덮으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이현재는 그래서 난 또 최 부장도 그때 별장에 간 줄 알았지. 근데 본인이 안 갔다고 하니까 뭐. 그날 별장에 갔었던 최빛. 무슨 일이 있었을까? 혹시 그날 별장 주변에 한조 사람이 있었나요? 회장님께서도 어떻게 돼가는지 궁금하셨을 테니까 보안도 중요하고요. 이상하네요. 주변에 눈이 있었는가에 왜 집착하시지? 남이 봐선 안 되는 게 있진 않았을 텐데. 자신은 아무도 배치하지 않았다. 박광수의 죽음은 한조그룹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 선을 긋는 연재였죠. 그럴 리가. 뭐 확실한 게 좋지. 개미 새끼 한 마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확실하게 말씀드리죠. 서검사 지휘관서가 원래 남양주 경찰서입니다. 서검사가 이 건에 주목하고선 남양주 담당을 귀찮게 하니까 우리 서장이 잘 처리하라고 했다. 그래서 금방 끝냈다. 남양주 담당이 서검사한테 그렇게 말한 게 답니다. 서검사가 술 얘기도 했는데. 그것도 정리됐습니다. 그거 역시 유족들한테 나온 말이니까요. 그리고 황시봉이가 이걸 더 파고들지는 않을 겁니다. 본인 입으로 그 박광수와 서프로는 접점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할 얘기를 마친 세 사람. 그렇게 한밤의 회동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연재는 그 저기 시선을 누구고, 돌리죠. 그 누구가 이걸 왜 변호사님한테 줬냐고요? 주인 찾아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천우신조라는 거 아니야. 이 손에 들어올 운명이었던 거야 이게. 딜레마에 빠지는 이창주 강원철. 수석이 목숨하고도 오주선은 바꾸는데 말이에요. 강력하게 어필하죠. 자, 이걸 말이죠 이걸. 이창주 수석 같은 분이 줬다면 어떻겠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긴 설득은 필요 없었겠죠. 저희 선배님이라면 맛보기란 듯이 이렇게 한 장만 들고 나오시지도 않았고. 결심을 하셔야 다 드리죠. 결심을 하셔야. 그리고 생각에 빠져있던 최빛. 그럼 전화 왜 했어요? 빨리 발견되라고요. 길이에서 오래 있지 말라고. 밤늦게 심옥은 퇴근하던 김사연을 만나죠. 안 갔냐? 그 중앙지검에서 정기혁 어떻게 처리할지 혹시 들은 거 있으세요? 전 뭐? 그게 뭔데? 가짜 목격자요. 아, 그놈. 아니 뭐 구속까지 갈 사안은 아니잖아. 아 참, 그 범인 전화는 사진 보낸 발신 번호나 위치 추적 나왔을 거 아니야. 그 대포폰 같습니다. 위치도 2호선 지하철에서 보낸 걸로 나왔고요. 아이고, 추적도 어렵겠네. 근데 말이야, 사진에서 경찰 시계가 나온 건 사실이잖아. 그럼 여전히 범인이 그쪽이란 얘긴데? 예, 그럴지도요. 다른 거는 대충 넘기더니 사진 속의 경찰 시계는 되짚는데요. 그 목격자 정기혁이요. 그 전과가 있다고 했는데 어느 지검들을 거쳤는지 알 수 있을까 해서요. 2017년에 성남에서 기소됐어요. 둘 다 사행행위예요. 성남지청은 어느 부서요? 형사 2부인데요. 성남에서 기소된 건? 김사연 부장검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연위원. 김사연은 정기혁을 알고 있었을까? 정기혁을 가짜 목격자로 내세운 사람은 설마? 퇴근한 김사연의 방으로 들어온 황시모. 한 사진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사진에서 경찰 시계가 나온 건 사실이잖아. 그럼 여전히 범인이 그쪽이란 얘긴데? 부장급들은 이번에 수사권 사수 못하면 우린 첫바따로 조정될 거야. 경찰이 계속 범인이었다면 완전 달랐겠지. 그건 굉장한 방어막이야. 그런데 그때 정막을 뚫고 김사연이 들어옵니다. 이 새끼 봐라. 남의 방 몰래 뒤지다 들켜놓고 모가지 빳빳이 쳐돌고 있어? 죄송합니다. 뭐 했어? 현장을 들켰으면 변명이라도 해봐. 부장되고 싶었어? 이 자리에 앉아서 혼자 부장되는 상상하셨어? 재수없는 김 부장, 우 부장 네 밑에 꿀리는 상상! 뭘 꼬나봐 이씨. 예. 예? 그게 끝이야? 굉장히 날카롭게 반응하죠. 숨기고 싶은 것이 있는 걸까? 방을 나와 소리치는 김사연에게 심옥은 저 재작년에 성남지청에 계셨죠? 혹시 형사부셨습니까? 뭐? 해명을 해도 모자랄 판에 네가 나한테 질문을 해? 주눅들지 않는 심옥의 모습에 김사연은 야 그래 형사부였다. 형사 2부. 뭐 어쩔래? 허락 없이 방에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다음날 채빛은 정기혁이 풀려난 것과 송경사의 유서가 친필이라는 것을 여진에게 듣게 되죠. 황 검사도 검사야. 너무 믿지 마. 우 부장도 그냥 커피 한 잔만은 아니었을 거야. 혹시 너무 롤러코스터였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단장님께서도? 마치 누가 조종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조심해. 검찰이랑 목격자 사이를 함부로 의심하고 들쑤셨다간 그나마 차려진 밥상 덮어져.
대신 목격자는 주시하고 있다가 사태가 좀만 불리해진다면 바로 데려올 준비하고 있어. 와, 단장님께서는 계획이 다 있으시네요. 서동재의 수사를 계속하고 싶다 말하는 한여진. 하지만 거절당하죠. 팀장 자리는 나이 많은 선배들이 꽉 잡았고 그래서 수사본부를 이끌어서 네 입지를 보여주려고? 아니에요. 저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범인을 잡아야겠으니까 그러죠. 그리고 동부지검의 강원철은 여전히 고민 중이었죠. 보고 오셨던 자료가 실물로 검사님 손에 들어오면 얘기가 달라지죠. 해야 할까? 한조에서 그냥 줄 리가 없는데. 그쵸. 미끼 던진 거겠죠. 아니 그 변호사 말 맞다나. 내가 이거 한다고 이현재가 소송에서 갑자기 이기는 것도 아니잖아. 득세는 하겠죠. 지금은 이름만 한조고 남의 별로 계열사가 갈린 걸 검사장님께서 배다른 오빠가 무너뜨려주면 이현재가 그땐 진짜 왕장 되는 거죠. 지 아버지처럼. 하지마. 남매 중에 어차피 하나는 나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검사장님께서 받으나 안 받으나 결과는 같을 텐데요. 얼마 뒤 차장검사는 뉴스에 등장하죠. 이번 저희가 찾아낸 한조 엔지니어링의 회계 부정 우울증은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동부 가봐야겠네. 보냈어? 황시목? 그놈 자식이 그래서 안 보이는구만. 왜 그런 자식이야? 쉴드 칠 때는 언제 오고? 동부지검으로 달려온 황시목. 기자들 뒤쪽으로 누군가를 발견합니다. 구체적인 규모는요? 자, 아직 구체적인 게 나온 게 아니고요. 진행 상황은 다음 기회에 차차 말씀드릴 겁니다. 그럼. 본사를 앞으로 수사할 예정이십니까? 이성재 사장도 수사 대상입니까? 언제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곧바로 강원철을 만나죠. 뭐 공보관께서 한조 지배 구조를 언급하실 정도면 뭐 이번엔 이성재도 꼼짝 못할 걸 확보하셨나 보네요. 우리 차장이 그런 소리를 했어? 사장님, 25기시죠? 제가 내일 찾아뵈도 될까요? 응? 그 박광수 변호사라고 아시죠? 대전지검장 하셨고 두 분 동기신데요. 죽은 사람 이름이 네 입에서 왜 나오는데? 그 서 검사가 실종 직전에 주목하던 건 중에 하나여서요. 박 변호사 죽음이요. 박광수의 이름을 듣자 갑자기 당황하는 강원철. 누구는 그분이 술은 입에도 못 댔다고 하고 누구는 원래 좀 했었다고 하고 계속해서 뭔가 맞질 않네요. 박 선배가 술은 무슨 누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었나 보네. 박 변호사 아내분한테 들었는데요. 비서가 맞았네요. 그럼 금전적으로 쪼들렸다는 것도 사실이었을까요? 그럼 네가 어떻게 알아? 우리끼리만 알고 말기로 했는데. 누구랑 그러기로 하셨는데요? 박 선배 장례식에서 동기 몇 명. 동기들끼리만 했었던 디테일한 이야기를 로펌의 비서는 어떻게 알았을까? 전에 로펌 변호사나가 박 선배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어. 선배가 하던 걸 자기네 회사에서 하게 됐다고. 우리 회사로 와서 내가 맡게 됐거든요. 박광수라고 혹시 아실라나? 흔치는 않지만 그러기도 합니다. 클라이언트 요청이 있을 때요. 상당한 VIP지 않았을까. 그 클라이언트 박 변호사 로펌에서 빠져나왔다는 고객 누군지 아십니까? 그거까지 하나야 모르지. 제가 물어보죠. 그 일을 넘겨받았던 변호사 연락처 좀 부탁드립니다. 서동재랑 관련 있다고? 오주선의 정체를 밝히는 건 강원철에게 좋을 게 없었죠. 하지만 오주선. 오주선. 야, 그 사람 진짜 직방이네. 오주선이라고 알아요? 부장판사였다는데 고등법원. 그때도 동부지검이었네요. 오주선이죠? 방금 전까지 여기서 얘기 나누신 분. 이성재가 꼼짝 못할 걸 가지고 온 사람 오주선 변호사죠. 이현재랑 거래를 했다며 강원철을 쏘아붙이는 황시목. 이어서 김 비서를 다시 만나 박광수의 재정 상태를 말해준 사람이 오주선이 맞느냐 물어보죠. 두 분이 친했다고 하던가요? 오 변호사가? 예, 저희 변호사님 돈 문제도 그분이 먼저 얘기를 꺼냈고 그런 걸 알 정도면 상당히 친했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오주선이 무엇을 물었는가 김 비서에게 묻는데요. 그냥 돌아가시기 전에 회사에서 특별히 스트레스 받는 게 있었는지.
친구가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안 믿긴다고. 그래서 제가 먼저 여쭸죠. 왜 1년이나 지나서 안 믿기게 되셨냐고요. 잠깐만요. 두 분 만나신 게 최근입니까? 작년에 사망 직후가 아니고요? 검사님 뵙기 불과 며칠 전이었는데요. 오 변호사님이 절 찾아오신 게. 김 비서가 떠나고 퍼즐을 맞춥니다. 한조는 오주선을 박광수의 후임으로 택한 걸까? 박광수의 죽음에 한조는 얼마나 얽혀 있을까? 그렇다면 한조는 왜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손댔을까? 인맥, 법조계 인사. 서검사는 어디까지 알았을까? 박광수 죽음에 한조가 섞여 있다고 해도 사인은 어디까지나 심장마비다. 소송 중인 한조가 박광수를 통해 접촉한 법조인. 혹시 강원철일까? 지도를 바라보던 심옥은 45분 국도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죠. 거기가 전원주택 단지랑 별장들이 좀 있나 그래요. 별장이요? 예. 저 근데요. 혹시 오늘 시간 좀 되세요? 정민아는 굳이 황심옥을 찾아와 마음에 걸린 한 가지를 묻는데요. 서 선배님 방 배당권 중에 중학생 학폭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실종 당일에 마지막으로 수사한 거요? 네, 그거 가해 학생들이 며칠 전에 또 입건됐거든요. 총 3명이 노래방에 몰래 술을 반입했다가 주인한테 걸렸는데 노래방 주인을 등 뒤에서 소화기로 가격하고 창고에 가둔 다음에 도주했습니다. 악랄하기 그지없는 양아치 학생들의 사건. 그리고 이거는 참고로 받은 건데 얘네 학교 담임이 자기네 반은 왕따 없다고 얘네들이 이렇게 친하다고 증거로 보내준 거래요. 서 선배님이 이것도 처리를 해놨길래 일단 가지고 와봤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어딘가 이상해 보였죠. 피해 학생인가요? 예, 여기 셋이 가해자들이고요. 정민아는 3명의 가해자 교통카드에 현장 근처로 이동한 행적이 찍혔다며 이들이 범인이 아닐까 추정합니다. 검사님 보시기에도 제가 너무 같나요? 혹시 몰라 통화 기록까지 살펴보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였죠. 예, 그 아까 중학생들 학교 사진 저한테도 보내주십시오. 소풍 사진 같은 거요? 예, 그리고 그 통영 관련해서 서 검사님한테 뭐 얘기 들은 거 없습니까? 3월 초에 익사 사고 난 거 대학생들이요. 아니요, 딱히. 알았습니다. 서 선배님 방에다도 물어볼게요. 다음날 여진을 만난 심옥은 어제의 사진을 보여주죠. 이 남학생들 사이엔 가끔 서열이란 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친구 사이라도요. 통영 애들 사진에서 서열이 보였어요? 처음엔 아니요. 근데 어젠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남양주 학생들 사진을 보고 나니까? 네. 그리고서 꺼내보는 통영 새 친구의 사진. 그 말을 김우정이 했죠. 서 검사한테 2번 전화가 왔다. 한 번은 최빛 부장님이 유족을 찾아간 직후에, 또 한 번은 실종 첫날에. 서 검사 통화 기록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처음 전화는 그럴 수 있는데 왜 한참이나 지나서 서 검사가 다시 연락을 했을까? 또 똑같은 얘기를 하자고. 그것도 김우정한테만. 통영 사건의 생존자 김우정이 한 말은 정말로 사실일까? 이 서 검사가 지난 몇 년간 학교 폭력을 전담했었거든요. 근데 만약 이 사진을 받아보고 떠오르는 게 있었다면 그럼 만약에 서 검사가 김우정한테 2번째 통화를 한 이유가 이 통영 애들도 평범한 친구 사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라면 김우정한테는 그 전화 한 통이 완전 세상 무너지는 소리긴 했겠네. 딴 사람도 아니고 또 검사가. 정리하자면 김우정과 친구들은 중학교 때 같은 학교였고 고등학교, 대학교는 갈라졌으며 김우정이 지금 사는 곳은 현장에서 꽤나 먼 거리였죠. 확률이 있을까? 옛날 일진을 바닷가에 내려가 맞들여 죽였다. 중학교 때 애들을 대학생이 돼서? 헛발질일 수도 있고요. 수사에 헛발질이 어딨어요. 그리고 무슨 쇠고기에다 그렇게 한물을 켰는데. 그리고 돌아온 황심옥은 여진의 전화를 받습니다. 주택 등기부 열람했더니 김우정 보광동 살았었어요.
현재는 보강동에 살지 않지만 거기에 살았었던 김우정. 그는 자신의 거처에 도착합니다. 김우정 씨. 누구세요? 얘기 좀 할까요? 주변을 둘러보더니 통영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친구 2명을 잃어 동정표를 얻은 사람 김우정. 그는 범인일까? 왜? 서동재 검사 아시죠? 가만히 얘기를 듣고 있던 김우정. 서동재 이야기를 듣더니 김우정 씨. 검사님! 서검사님! 안에 있어요? 서동재! 모든 것은 김우정의 지시였고 심옥은 도망치는 그를 여진과 함께 붙잡았죠. 어딨어? 어딨어! 야, 말 안 해? 어? 급하게 달려나와 내비를 확인합니다. 박기사 강남역. 표백제 냄새가 방 전체에서 진동합니다. 청소한 지 하루 이틀도 안 됐다는 얘긴데 그럼 서검사가 옮겨진 것도 최근일 수 있어요. 오늘 이전 주행 기록 중 하나가 서검사를 옮긴 동선입니다. 역순으로 추적해 주십시오. 이상한 소리는 못 들으셨어요? 뭐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썩는 냄새가. 아니요. 근데 락스 냄새는 아주 골치가 아플 정도로 올라오길래. 언제요? 어제 아침인가. 일어나서 나왔더니 냄새가 아주. 어머 그럼 그게 어머 무서워라. 하루 전 표백제 냄새를 윗집의 집주인이 맡았으니 사체를 버렸든 장소만 옮겼든 서동재를 옮긴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나무 무늬가 아니네. 범인 메시지에서 본 나뭇바닥이 아닌데? 어? 요리 테이블도 없고. 메시지 그거 여기서 찍은 게 아닌가 봐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김우정. 여진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하라 하지만 김우정은 묵묵부답이었죠. 서검사 어딨니? 여보세요? 김우정 씨? 여기 의정부지검인데요. 관심 없습니다. 그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나 서동재 검사입니다. 기억나죠? 전에 통영일 때문에 나랑 통화한 적도 있는데. 그럼 이거만 묻자. 너 이건 정말로 대답해야 돼. 어? 서동재 검사 살았니? 죽었어? 그래서 치웠어? 흔적도 지우고? 야! 한마디도 하지 않는 김우정. 심옥은 김우정이 잠시 살았던 보강동의 원룸으로 향하죠. 예, 맞아요, 이 학생. 여기 제일 꼭대기 방에서 얼마 전까지 새 살았어요. 혹시 이 학생들은 본 적 있으세요? 여기 뭐 자주 놀러 왔었다든지. 글쎄요. 나도 같이 새들어 사는 입장에서 남의 집에 올라갈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얼마 안 살고 갑자기 나가서 잘 살다가 갑자기 나갔다는데요. 한두 달 살았나?
집주인이 언젠가 나와서는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아휴, 나는 이사 나간지도 몰랐네. 그 갑자기 나간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아, 그때 계약한 게 하필이면 제일 추운 날이라서 너무 추워서 못 살겠다고 했다나? 그리고 시목은 혹시 이 동네에 유명한 배달 맛집 같은 데가 있을까요? 대행 쓰는 데 말고 직접 갖다 주는데요. 아유, 있죠. 우리 애들이 허구한 날 시켜 먹는 그놈의 치킨집. 배고프세요? 여진은 김우정의 동창을 통해 중요한 단서를 듣게 되죠. 후정이가 원래 조용한 편이었고 공부는 잘했지만 집도 잘 살고요. 그니까 타겟이 되게 딱 좋았죠. 그 셋이 중학교 때부터 친했어요? 저는 오히려 걔네가 대학 가서도 연락하고 지냈다는 거에 놀랐는데요. 중2 때 후정이가 김우정 어딨어? 갑자기 나타난 남자는 그의 아버지이자 의원 배지를 달고 있었죠. 추정 제목은 납치, 살인 및 시체 유기요. 사람을 잘못 봐도 유분수고 뒤집어 씌워도 말은 돼야지 사람들아! 이제 겨우 막 20살짜리 같고 살인? 유기? 저 죄송한데 지금 조사 중입니다. 성년의 피의자 조사에 있어서 보호자 동석은 수사기관의 의무 조항도 아니고요. 누가 벌써 피의자예요? 누구 승인이요 이거? 수사지휘 누가 있어? 전데요. 누구는 서초동 안 있어 봤어? 너 몇 기야? 나 얘 애비 말고도 얘 변호인이야. 답이 없네요. 중학교 2학년 김우정 학생은 담임에게 고백을 했어. 왕따를 당하고 있다. 친구들이 괴롭힌다. 특히 두 아이가. 근데 돌아온 게 뭐냐? 담임이 셋을 묶어서 짝을 지어줬어. 친하게 지내라고. 15살 소년 김우정은 자기를 때리고 부려먹고 놀려대는 그 두 애들이랑 하루 종일 붙어 앉아 있었던 거야. 그러나 그럴 리 없다는 아버지 여진은 이제 생각해보면 쌤이 걔네 둘한테 통영에서 죽은 애들이요 경고를 한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다. 다 지켜보고 있다. 후정이가 면담 시간에 왕따 고백한 게 다 퍼져버렸으니까요. 나름 대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당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친해져요? 절대 안 친해지지. 대학을 가든 바다를 가든 못 친해지지. 아니 지금 이게 왜 나옵니까? 계속해서 아버지는 아들의 진술을 막습니다. 말해. 그러자 황시목은 거기처럼 맨날 술판 개판인데도 드물었거든요. 일주일에 몇 번도 시켜 먹었었는데 남자애들만 있을 때도 있고 주로 그 학생이 나와서 치킨을 받았는데 걔 없이 딴 애들만 있을 때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애들도 있고. 제가 오라고 했어요. 여학생들도? 음악하는 작업실 갔던데 작업실을 보강동에서 지금 있는 구의동으로 옮기고 나서 그 친구들한테도 얘기해줬어? 나 옮겼다고? 아니요. 따로 얘기. 얘가 무슨 잘못이 있고 무슨 책임이 있길래? 책임을 넘어서 동기입니다. 지금 동기를 묻고 있어요. 김우정 씨 3월 26일 오후 7시에서 밤 11시 사이에 어디 있었습니까? 이봐요! 서동재 검사 작업실로 데려갔죠.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서동재 검사라네. 계속해서 소리치는 남자. 형사가 들어오죠. 그리고 현장 마룻바닥이고 장롱 아니고 혈흔투성이에요. 차 트렁크도. 우리가 뭘 뒤집어 씌운다고. 개피예요. 개를 차로 쳤어요. 그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가망 없다고 해서 도로 데려왔어요. 개 어디 있습니까? 죽었어요. 사체는? 묻었어요. 어디에? 생각해보니까 버렸네요. 어느 병원? 기억 안 나요. 와, 이게 진짜. 그렇다면 DNA 분석을 통해 사람 피인지 개 피인지 알아보면 되는 거 아닐까요? 혈액 반응이 있는데 얘 너무 많이 오염돼가지고 DNA가 검출될지는 장담 못하겠대요. 아니 그럼 누구 핀지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 핀지 아닌지 장담 못한다고요? 그걸 아니까 쟤도 저렇게 날 잡아잡수하고 나오겠지. 일단
저 보호자하고 용의자부터 분리합시다. 계속 저렇게 붙여뒀다간 말 한마디 못 듣겠어요. 아니 잡았는데도 찾을 수가 없어. 속이 턱턱 막히는 상황. 거기다 아버지는 모든 수단을 쓰겠다 말하죠.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해도 넌 혐의가 뚜렷하지 않으니까 영장 심사 때 석방 들 수 있어. 아니, 아빠가 영장 기각시킬게. 너 구속 안 돼. 그러려면 절대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그건 네 권리야. 알았지? 네. 그렇게 끌려가는 유령 용의자 김우정. 여진은 개피라는 말을 믿으세요? 내 아들 말인데 왜 안 믿겠어요? 경찰의 명예를 위해서 어떻게든 이번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며 철저한 DNA 분석을 부탁하는 최빛. 우태하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죠. 이것들이 어디다 대고 씨. 어떤 것들이 또 무슨 지랄을 했는데요? 너 고법에 그 김규만 판사라고 아냐? 아니요. 용의자 아빠가 김규만이 찾아가가지고 하도 지랄하니까 김규만이가 영장 담당한테 전화하고 영장 담당이 다시 또 차장님한테 어떡하냐고 전화했다던데. 주인 검사가 실종자랑 친분이 있으니까 객관 의무를 저버렸다고 영장 내주지 말라고 표적에 과잉에 편파라고 쌩 난리를 쳤대. 감히 인맥을 동원해서 압박을 하다니 두 부장은 자신들의 인맥으로 찍어 눌러버리죠. 위원님 혹시 김규만 판사 아세요? 아, 같이 한 적 있으세요? 그럼 그쪽이 후배시네 그럼. 예. 그리고 얼마 뒤 주인 기록이 나왔습니다. 새벽 3시 골목길이었죠. 아무리 새벽 3시라도 이런 데도 유기했다고? 여기서 2분 정도 정차한 거 맞아. 그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서울숲이 있긴 한데 근데 여기서부터 차를 세워갖고 이구 지구 가지는 않았을 텐데. 근데 2분만 정차했다는 거는 뭐만 딱 버리고 튀었다는 거 맞지 않아요? 딱 2분이라 여기에 사체를 숨겼을까? 그리고 심욱은 어이씨, 아 있어봐요. 야, 아무거나 안 봐. 아유, 아유, 씨, 아유, 어우 진짜. 하나, 둘, 셋. 아우, 아우, 씨. 오. 중요한 증거를 획득한 황시목은 김우정과 대면하죠. 집단 괴롭힘처럼 오래 지속되는 억압이 폭력 대 폭력의 형태로 번지는 케이스는 드뭅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자해를 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게 정신적으로 굴복됐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글쎄요, 나는 그러면서 최후의 보루를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졸업하면 끝나겠지. 이 집단하고 끝나는 날 그 괴롭힘도 같이 끝나겠지. 작은 방에서 도망쳐 차고 안으로 숨어들었던 그는 갑자기 찾아온 일명 친구들과 마주했죠. 김우정의 기분은 어땠을까? 절망? 아니면 분노? 왕따를 글로 배우셨네요. 저도 기억에는 있습니다. 느낌은 사라졌지만. 김경춘은 이제 드디어 어른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당당하게 이름을 밝힐 수 있는 대학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는 모양 좋은 어른? 근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모욕당하고 착취당하던 사춘기 소년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김우정 씨한테는 기다릴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다리지 않기로 했죠. 김우정은 머리가 좋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들에게 복수를 계획했죠. 아니, 차 내가 좀 쓰려고. 뭐에다가? 바다 가려고. 보고 싶어서. 야, 우리도 가자. 여자애들 부를까? 아니야. 아니, 나 아직 운전이 서툴러서 안 돼. 야, 뭘 하는 애들을 불러. 바다에 깔린 게 여자애들일 텐데. 너네 진짜 갈 거야? 꼭 같이 안 가도 돼, 싫으면.
그래. 데려가 줄게. 모든 것을 파악한 듯 말하는 황시목의 모습에 부들부들 떨면서도 대답하지 않는 김우정. 김우정. 어떻게 했어? 찔렀어? 목 졸랐어? 토막냈어? 시신은 끝까지 못 찾았고 피고인도 전면 부정했지만 간접 증거, 정황 증거만으로 살인죄가 인정된 판례는 얼마든지 있어. 네 방에선 혈흔이 나왔고 넌 수사관을 보자마자 도주했고 그래, 네 옷도 찾았어. 새벽 3시에 8km를 달려가서 아무 연고도 없는 동네에 버려야 했던 그 옷들. 서검사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이 새끼야! 미수에 그칠 것인가? 정말로 살인범이 될 것인가? 지금 말하라며 쏘아붙이는 황시목. 하지만 의식이 있는 사람 버렸어? 모르는 얘기예요. 이 새끼 로기를 찾았어요. 공개 수사 동영상에 수십 번 접속했고 목격자 제보에 댓글도 달았어. 그대로 수갑을 채우는 한여진. 그리고 한 번만 더 하면 댁도 공무집행 방해야. 검찰 선배지 내 선배야? 김우정의 아버지는 차를 타고 쫓아옵니다. 어제는 이동하는 동안 계속해서 그를 회유하죠. 음악이 하고 싶었어요. 아빠가 스카이 중에 하나만 가면 다 하게 해준다고. 끝이 없었어요. 고등학교를 바뀌어도 대학을 가도 계속 따라와서. 김우정은 왕따를 당했다는 사실을 고백하죠. 죽여야 끝날 것 같았니? 그래서 떠올린 게 바다야? 서검사는 어떻게 했어? 강이야 산이야? 산이요. 서동재를 산에 버렸다는 김우정. 그리고 죽었어요. 피 흘리고 쓰러진 사람을 그 좁은데 그냥 둬? 먹을 거는? 물은 줬어? 김우정의 기억을 되살려 한 산길에 들어섭니다. 똑같아. 여기 맞아? 확실해? 구정아, 왜 말 안 했어? 왜? 아빠한테. 위치 파악했습니다. 아차산 중턱이고요. 수색견 의견 가능하지만 다 보내주세요. 수색 범위 굉장히 넓습니다. 경찰 병력이 총 집중되어 서동재를 찾습니다. 최빛은 정복을 입고 나타나죠. 어디 갔다 오세요? 아직은 혼자 없습니다. 여긴 확실한 거야? 범인이 왔다 갔다 해요. 빌어먹을 새끼 씨. 열감지 드론도 띄우며 어떻게든 수색을 이어가던 그때 여기 뭐 있다! 여기다! 당신이 엄마 강준이 뉴스 못 보게 해. 뉴스 못 보게 해. 뉴스. 그렇게 서동재는 발견됩니다. 살았을까?
아니면 어떻게 됐어요? 묶여있는 서동재의 손목을 푸는 한여진. 그런데 아니야. 어디선가 많이 본 넥타이. 서검사 손목에 묶여져 있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에이씨. 애는 뭐가 왜야? 이 사실을 채비책에 전하죠. 당장 목격자 잡아. 가짜 편지, 가짜 제보. 둘 다 노리는 거 하나야. 절대 우연 아니야, 이거. 저 여기 좀 세워주... 세워달라고요? 아닙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는 황시모. 깨어나도 떨어질 때 충격이 있을 거랍니다. 골절 쇼크가 보인다고요? 됐어. 수고했다. 그래. 예. 가짜 편지를 보낸 사람은 정기혁일까? 아니면 김우정? 그냥 산에 던졌어요. 편지가 왔다고 하고. 팀장은 정기혁을 몰아붙이고 있었죠. 마룻바닥에 탁자까지 다 네 집이야. 네 집에서 찍어서 보냈어. 이게 뭔데요? 현장 목격하고 양심에 찔려서 뉴스 찾아봤다고 네 입으로 말했어. 범인이 보냈다고 공개가 돼서 이게 얼마나 난리가 났는데. 정작 넌 이걸 처음 본다고. 야, 구라를 쳐도 본인 주둥이에서 나온 말은 좀 기억하면서 쳐라 좀. 자신이 한 짓이 아니라며 백준기는 알지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알지도 못하는 백준기를 지목하라고 시킨 사람은 누구일까? 넌 이걸 보내자마자 목격자라고 나섰고 실수인 척, 우연인 척 경찰 마크를 노출시키고선 범인으로 찍은 것도 경찰이야. 이게 어느 눈깔로 봐서 우연이냐? 누가 시켰어? 그거 돈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인정한다고요, 인정. 근데 무슨 마룻바닥 가지고 이렇게 난리예요. 이 난리야. 네가 지금 깜빵이 그립지. 이 길로 보내줘? 갑자기 들어온 심옥은 형사들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나 기억 안 나요? 연극했던 분이잖아요. 차 번호판 가지고. 내가 일합해도 벌써 10년 차인데 대검 법제단에. 방금 말한 그 연극이란 걸 하고 나서 내가 아주 이상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우리 쪽에 아는 사람 있죠? 제가요? 제가 누구를 알아요? 내가 이걸 건드리면 나한테 피해가 오냐, 내가 피를 보느냐,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만약 되게 우리 쪽에 믿는 구석이 있다, 그럼 지금 말합시다. 어디에요? 중앙지검? 검사님, 제가 무슨... 저 그냥 잡범이에요. 딱 보면 아시잖아요. 연기 천재답게 정기혁을 감쪽같이 속입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덱을 기소해서 내부적으로 나한테 어떤 피해가 온다, 그럼 너 진짜 내가 가만 안 둬. 근데 그걸 전화로 받았어요? 전화로 안 받으면? 아니,
비밀의 숲 시즌2에 관한 정보는 고정 댓글과 영상 설명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